안녕하세요. 생교육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의대가 좋아하는 세특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대 의대에 어떤 학생들이 가는지,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의 보도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해제된 뉴스예요. 예.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베리타스 알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지역 소재지 유형별로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에 제가 하는 케이스들을 좀 엿붙여서 서울의대에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특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우리 가늠차가 되는 그런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대 누가 합격하나 그렇게 잡아봤고요. 베리타스 알파는 한 5년, 6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마다 12월 달에 서울의대 합격자들을 정시까지 하면은 2월 달쯤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서울대 의대만 합격을 발표하느냐, 서열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의대를 지망하는, 그리고 특히 서울 의대를 꾸는 학부모로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 학생들의 여기서 몇 명이 갔다는 소식만 나오지 그 학생이 내신이 몇 등급인지, 그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학생이 과목별 세팅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가서 정규 1등만 하면 서울의대 당연히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이제 입결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은 경신고가 이제 4명이 갔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2명 가고 정시에서 2명 갔는데, 정시에서 2명 간 학생이 이제 바로 올해 수능 최고점자 449점으로 그쵸, 표점으로 이제 최고점자를 받은 재수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재밌는 게 전년도에도 서울대 의대를 쳤다가 직윤으로 쳤대요. 그러니까 경신고 정규 1등이고 내신이 제가 알기로는 1.03, 2등급이 하나만 있었던, 그러니까 경신고에서 나올 수 없는 내신을 가진 내신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과감하게 직윤을 쓴 거예요. 근데 직윤에서는 경신고는 다 일반 전형으로 그동안 뽑았거든요. 아무리 내신 좋아도 직윤은 좀 지역의 안배를 많이 하는 거죠. 다른 지역을 다른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기부를 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떨어지고 성균관대 의대를 붙었다는 거예요. 아마 재수에서 일반 전형으로 시대인재에서 재수하면서 내떴을 거예요. 근데 재수생들을 또 안 뽑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시까지 갔을 것 같은데, 여튼 그 학생이 한 명이 있고, 또 그리고 전교 5등으로 대구 지역에서 표점으로 1을 받았던 그 학생은 국어에서 2개 틀리고 수학이랑 그리고 영어 1등급, 그리고 과탐 한 과목이 만점, 한 과목에서 하2에서 아마 10점 정도 감점을 받았는데, 투니까 그러니까 이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윤 전형으로 아슬아슬 합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에 2명 받은 학생들은 이제 내신이 좋았던 정규 1, 2등 학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동고, 경신고가 공동 1등이에요. 수시둘, 정시둘 나란히. 그래서 이제 정시에 붙은 학생 중엔 재수생이 있었을 것이고, 수시로 붙은 2명은 아주 그 두 학생이 아주 그냥 자강두천이었다고 해요. 한 친구는 중상고에서 이제 전화를 갔던 친구고, 한 친구는 터줏대감으로 1등을 유지하던 친구인데, 그 두 학생이 치고받고 하다가 그래서 내신이 좀 나빴어요. 한 1.13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2등이 그거보다 약간 되신 학생이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중동고는 1.1 넘어가면 일반 전형으로, 중동고등학교는 직윤에서는 안 뽑히고 일반 전형으로 뽑히니까 어디를 쓰는데, 과감하게 정규 1등이 직윤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직윤 전형으로 1.13이면 서울대 직윤 평균보다 1.04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직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신 순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하고가 이제 재밌는 건 작년엔 한 명도 못 갔거든요. 작년에는 1.3대 내신 2명이 1단계는 통과를 했어요, 수시에서. 그리고 둘 다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전교 1등이 붙고 이제 정시는 재수생까지 해서 붙었겠죠. 그리고 외대부고는 수시둘, 정시 안 하고, 이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중상고는 수시 1명, 정시 2명입니다. 이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가 수시에 1명도 안 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대는 1등을 항상 뽑히기도 하고, 정규 3등, 4등도 일반 전형으로 뽑힌 적도 있어요.
수시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작년에 수시로 붙은 학생은 내신이 아주 좋았는데 그 학생보다 내신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1단계는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외에 나머지 3명은 정시에서 재수생을 포함해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경북고 남양고 두 학교는요, 대구와 제주를 대표하는 학교인데 경북고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쩌다 한 명 안 들어가는 애도 있는데 들어가면 한 번에 2명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을 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경북고가 진짜 잘 나갈 때 서울대 교수 중에 경북고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니? 그래서 경북고는 아마 학교 프로그램, 물론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남양고는 이제 제주도에 신흥명문고등학교입니다. 제주도 이제 구시가지가 아니라 신시가지 쪽에 아주 이제 실력이 좋은 학교로 수시에서 많이 보는 학교고요. 단대부고는 수시에 1명, 정시 1명이었고요. 단대부고에 올해 서울대의대에 합격한 학생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는데 그 1.18을 받은 내신 점수가 서울의대 일반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내신이에요. 그 강남에서 일반전형으로 붙으려면 1.18. 근데 작년에는 1.3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톨릭대 의대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대부고는 그 1.3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으면 합격하기 쉽고 그보다 못하면 떨어지고 가톨릭대 의대를 합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건고등학교도 이제 수시에 2명이 들어갔고 한때는 이제 자사고였는데 지금은 일반고로 분류가 됐죠. 대구여고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생기부를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대구여고와 대구의 정화여고가 쌍벽을 이루는 대구의 학교예요. 그래서 수시로만 2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민사고는 정시 실적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수시에서만 2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1등과 3등이 들어가고 2등은 연세대를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2점대 초반의 내신들이고요. 그리고 숙명여고에서는 수시로 2명이 뽑힌 유일한 여고입니다. 여고 중에서 제일 많이 갔죠. 그리고 영동고가 수시 1명, 정시 1명. 영동고가 서울대 수시를 의대에서 붙은 게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충남고는 이게 2명이 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 붙은 케이스입니다. 수시 직윤으로 쓴 전교 1등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고등학교가 좋다고, 아니죠, 직윤은 고등학교 좋다고 학군지 고등학교로 뽑아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학생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대를 지금 다니면서 발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대 의대는 떨어졌다고 들었고요. 현대청고가 아주 좋은 이제 자사고죠. 정단위 자사고지만 전교 1등이 1.13, 1.12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광역자사고 수준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점수차가 이제 벌어지는데 잘하는 학생은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대에 수시 합격을 한 거고, 강서구는 서울대 의대를 1명 붙고 서울대 전체를 거의 뭐 수시는 1명밖에 안 붙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는데 그때 역시 조건이 좀 내신이 아주 좋으면은 붙고 내신이 좀 떨어지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한 2년 3년 굴에 1명꼴로 붙더라고요. 거창대성고가 이제 1명의 합격자가 있는데 합격자가 전교 1등으로 아마 직윤전형으로 붙었을 거예요. 근데 내신이 1.16으로 아마 기준에서는 가장 뒷부분에 속했던 내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는 학교가 160명밖에 안 되는 자율고등학교고 사실상 전사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거래고는 광주를 대표하는 이제 일반고인데요. 서울의대는 3년에 1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사대부고가 수시 1명이 있고 이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의 인성구가 이제 광주는 일반고밖에 없으니까요. 저승고 없이 1명. 그 다음에 대교 중앙고가 1명. 그리고 대륜고. 대륜고는 경신고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학교인데 이제 올해 대륜고에서 서울의대 합격한 학생이 뭐 내신이 뭐 대교는 되게 치열한 학교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1.08로 2등급이 2개였다고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전고는 너무 이제 늘 가는 학교고, 근데 올해는 충남고에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대전의 대신고등학교도 거의 늘 가는 학교. 그래서 보면은 늘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늘 가는 학교에서 늘 뭐 전교 1등이 반드시 붙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선택 과목에 따라 세트계의 완성도에 따라 2등, 3등이 붙는 일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동고는 이제 목동 지역의 여고입니다. 이제 1명이 있었고요. 목동고가 요즘 한 3년에 2번 정도 가더라고요. 반포고가 이제 해마다 가는 학교예요. 경기나 서울고등학교는 해마다 가다가 요즘 못 가요. 대신 반포고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인데 해마다, 작년에도 2명이 갔어요. 2명 둘 다 일반 전형으로 갔는데 둘 다 내신이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요즘 확실히 영재고를 못 뽑으니까
이제 과학 인재 중에서 탐을 내는 게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을 탐을 낸다고요. 예.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뽑혔고요. 배재고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자사고인데 이제 수시에서 안 뽑히고 정시에서 한 명 뽑혔는데 재밌는 게 수시에서 1단계 통과한 전교 1등이 면접을 못 봤는지 떨어졌어요. 근데 수능을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학생이 정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역 때요? 네, 현역. 이야, 예. 대단하다. 현역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여기에 지금 많지는 않지만 배재고는 그런 케이스고요. 백마고는 이제 수시에서 그죠? 직윤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보성고도 수시에서 간 케이스고요. 그리고 북일고는 정시로 갔습니다. 북일고는 수시로 서울의대를 자주 가는 학교는 아닙니다. 상성고는 가장 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인데 수시에서 의대를 한 명 갔는데 이 학생이 재밌는 게 전교 3등이에요. 1등은 연대의대를 가고 2등은 고대의대를 갈 거예요. 3등이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그죠? 뭐 전교 1등이 서울대 의대를 무조건 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학교만 좋으면 전교 1등이 가 이건 아니에요. 전교 2등, 3등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1등은 서울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안 썼을까요? 철이 있어요. 뭐 확률과 통계를 안 했을다, 뭐 물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앞에 한 명 한 명이 다 1등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신정고는 아마 1등이 맞을 거예요. 이거는 서울에서 강북사상에서 은평구 쪽에서 하나고를 제외한 최초의 합격자가 나온 일반고예요. 여기도 과중이에요. 과학중점고가 다른 의대에서는 유리하지 않지만 서울대는 확실히 유리한 거죠. 그건 좀 기억해 둘 만한 그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중을 보려고 할 때 네 목표가 서울의대니? 그러면 과중 가는 게 좋아. 근데 다른 데 의대가 목표다 라면 과중을 갈 필요는 없어. 너무 부담이 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강고는 대구에서 전통적으로 한 명씩은 가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소하고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죠. 한 명을 갖고, 그리고 수지고가 한 명 갔죠. 그리고 아주 그 학생도 내신이 되게 좋았던 학생이고, 수지고는 이게 지금 비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가 됐지만 이제 좋은 내신에다가 또 비교과도 아주 좋았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봉고가 정시 한 명 갔습니다. 바로 수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분당이 한 명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베타셀파가 조사를 못한 거고요. 분당에서 실제 합격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뭐 제가 뭐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제 보평고라고 이제 분당에 있는 과학중점학교예요.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대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타셀파는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과학중점 학교일 수도 있고 또는 물화생지 내지는 과투를 과학 투 과목을 좀 많이 한 학생들을 확실히 좋아한다. 그렇죠. 라는 느낌은 있네요. 이제 예전에는 서울대가 의대를 명의를 뽑고자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서울대가 의과학자를 뽑으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고는 역시 정시로 한 명 갔고요. 그 다음에 용산고가 바로 전통적인 명문고등학교죠. 이제 의대 출신들이 많죠. 여기 유명한 홍해걸 의학 전문기자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용산고도 이제 직윤으로 한 명 갔고요. 그리고 용인고라고 부산에선 유일하게 부산 지역을 통틀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한 명입니다. 용인고 한 명 외에는 없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부산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서울대를 못 가면은 그냥 부산대 의대나 의사대 의대나 나머지 부산 쪽의 의대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서 내가 의사로 개업하려면 부산대나 인제대나 이런 데 의대를 나오고도 서울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부산 지역에서 개업인다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울 의대에 대한 그게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은강여고가 서울대를 보냈는데 이 학생도 이제 전교 1등이 아니라 2등. 1등은 떨어졌어요. 2등이 붙었는데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물리랑 수학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교과도 훨씬 더 좋았다고 할까 그럴 것 같아요. 이하여고는 아주 좋은 내신을 갖춘 전교 1등이 뽑혔고요. 이건 자사고입니다. 그리고 인천 포스코고와 인천 하늘고는 자사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차이점인데 인천에서 2명이 나왔는데 바로 이 인천에서 의대를 가려면 결국에 자사고를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중대고는 이제 오랜만에 수시로 이제 의대가 붙었고요. 작년에는 정시로 한 명 붙었어요. 정시로 직윤전형으로 붙었는데요. 진명여고가 이제 목동에서 붙은 이제 목동과 함께 목동을 대표하는 배출학교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남의 창평고라는 비평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랑 충북에 똑같은 청원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수시로 한 명씩 갔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청원고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중계 학군제 유일한 학교, 서울대 의대를 보낸. 그리고 충북 지역의 학교들, 이제 충주 지역에서 2명 가기가 쉽진 않은데
올해는 2명을 배출했고요. 서울 하나고가 작년에 3명 배출했다가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한민고의 전교 1등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었고요. 그리고 한영고는 네, 직윤으로 붙었고 이 학교는 자주 서울대에 가죠. 그리고 화성고, 경기도의 화성고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이제 벨타스 알파에서 조사한 숫자는 97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137명이니까 40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벨타스 알파가 조사 못한 한 명이 서울 가고 한 명이 있습니다. 벨타스 알파는 과거 영적으로 조사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적원을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서울 영적 한 명뿐이다. 근데 무슨 소리냐, 벨타스 알파는 기사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생기부를 가진 서울 다른 영적원들을 안 뽑았을 리가 없다. 전문가들 리그동성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 학생만 뽑히고 다른 학생 다 떨어진 거죠. 여론을 그냥 쉽게 말하면 서울대가 받아들였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정말 생기부만 좋다면은 영재고가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렇다면 학군지에 전교 1등이 의대를 간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 결정적으로 내신이면 내신, 그리고 세특이면 세특, 이것이 다 좋아야지. 그렇죠? 다 어느 정도 다 좋아야지. 다 좋은데 하나가 팍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게 서울대 의대 전형입니다. 한번 지역으로 솔팅을 해주시면은.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MMI 면접이니까요. MMI 면접. 방에 4개, 방 5개를 돌면서 10분, 우리가 생기부는 20분씩 들어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학생을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너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수영법을 가르쳐주겠다.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나는 이제 그런 MMI 테스트를 거치죠. 예, 그렇다면은 그 MMI하고 일반 그 생기부 면접하고의 비중 내지는 실제 반영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정도로 보세요? 방 5개가 4개가 MMI고 하나가 학생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MMI가 80이고 학생부가 20 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실제 반영 비율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면은 제가 그 계산을 4개에 하나 20분이니까 어쩌면 그렇죠. 2대1의 비율일 수도 있어요. 20분이니까. 생기부방이 그만큼 학생들이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 게 생기부에서 까탈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까탈스러운 질문을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곤혹스럽게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붓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지만 그와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교내상 있을 때 너희 학교는 참 너한테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구나. 너한테 그러면서 다른 학생한테 좀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가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뻘쭘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생기부 면접도 변별력이 있는 것 같고, 생기부에 그리고 MMI 면접 때도 뭔가 하나 교수님이랑 어긋나가지고 막 티격태격할 경우에 또 떨어지는 일도 있어가지고. 근데 MMI는 이 학생이 반드시 붙고 이런 건 어때요? 이 학생이랑 MMI 수업을 해보면 이 학생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100% 떨어져요. 근데 이 학생이 붙을 것 같다고 해서 반드시 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MMI가 약간 필요 조건 정도의 느낌은 그렇죠. 예,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 정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을 보시면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예. 서울이 중동고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영고까지 거의 몇 개인가요? 전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97명 중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97명 중에서 서울 출신이 33명이니까 이제 벨타스 알파가 여기에 서울과 과거라든지 서울 지역의 다른 학교들도 포함될 수도 있으면 그리고 왜냐면 정시에서 또 서울의 마포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에 현역이 한 명이 다 더 합격했으니까 제가 하는 케이스만 해도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노출된 인원이 아까 한 97명 7명 중에서 33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서울대,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서울대 의대는 서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그 다음에 대구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구는 어떨지 한번 솔팅을 해볼까요? 대구는 총 13명. 맞습니다. 네. 근데 대구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서울 다음으로 많은 서울의대 합격자를 내고 실제로 근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다녀보시면 학부열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의 학력 수준 자체도 사실은 다른 지역들이 그렇죠. 높지 않나요? 대구가 훨씬 더 높고 학부모들이 근데 서울대를 보내려는 의지는 없고요. 그냥 의대를 보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데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 교육열의 좀 차이가 나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서울도 이제 서울이 다르고 대치가 다르고 서초가 다르고 네. 목동이 다르듯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 부산 지역은 진짜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인천은 2명이었고, 그렇죠? 전남 지역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적죠. 이상하게 서울의대를 이제 광주나 이제 전라남도, 전라도 이쪽 지역에서 전부 다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엔 상일고도 가고, 순덕고도 가고, 숭일고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전, 충남, 충북은요? 대전, 충남, 충북은 꽤 될 겁니다. 제가 볼까요? 그렇죠, 꽤 되네요. 총 몇 명인가? 9명. 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별로 따지면 서울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이 순서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북 지방까지 포함하면 경북은 있을까 몰라요. 포항제철고가 전에는 늘 있었는데 포항제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북은 없어요. 지금 없을 것 저희 같아요. 통계에는 없고요. 그리고 포항제철고가 못 갔거든요, 서울대를. 울산, 경남은요? 울산, 경남에도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 본 거. 울산은 현대 청구가 있었고 경남은 대성고가 있었죠. 그렇네요. 그렇죠. 대성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보면은 생기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기부들 잘 써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고급 생명과 모범물리 이런 것들 신청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실은 이 학교들이 학군지로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이고, 이 학교에서 내신을 잘 딴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은 확률이 높다는 정도지 꼭 붙는다는 보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신이 우수한 학교에서 꼭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2등이 하도 좋으니까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내가 서울대 의대를 뽑힐 만한 우수성을 보일 수 있다면 충분히 1등을 따라잡는 이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고랑 자사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것도 비교해요. 97명 중에 50명 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과거 영재고가 여기 없으니까 나머지가 다 자사고란 얘기네요. 그렇죠? 서울대는 이제 영재고를 안 뽑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비율적으로 자사고, 광역이든 전국 단위든 자사고 애들이 많이 뽑히는 거고, 그 학생들이 주로 일반 전형에 뽑힐 테니까 일반 전형에서 1.30이었던 그때 70% 컷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드는 학생들은 광역 자사고, 그 바깥에 있는 학생들은 뭐 전국 자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저희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이제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 학생들이 내신이나 그리고 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 그리고 이 학생들의 세특 이걸 다 보지 않고, 저도 이 학생들을 다 본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서울대 이 합격이 고교 유형적,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고고의 학군지 학교라는 뭐 이런 프리미엄 있긴 있지만, 그거 플러스 전교 1등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서울대 합격의 추려 충분인 조건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특도 굉장히 크게 중요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적에는 그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서 수시로 여러 명이 붙는 경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자사고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은 거둬야 한번 좀 들이밀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자사고 절반, 일반고 절반 정도라는 비중을 가지고 봤을 적에는 여튼 자사고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면 그래도 일반고에서 최상위권보다는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1등이 아니라 2등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자사고도 1등, 심지어 3등에 합격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꼭 서울대 의대 지균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렇게 말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